자, 내과적, 무균술. 무균술이 두 개라 그랬죠. 내과적, 외과적. 내과적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물로 손 씻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과적, 무균술은 수술실에서 손 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죠. 자, 1. 내과적 무균술의 적용. 1. 수도꼭지 잠글 때는 뭘로? 소독 타월로 싸서 잠근다. 내가 손 다 씻었는데 그걸로 수독 꼭지 잠그면 또 오염되겠죠? 그럴 때는 소독 타월을 써서 잠근다. 는 격리병동에서 사용된 기구, 쓰레기는 어떻게 해라? 이중 처리해서 버려라. 이중 처리. 아까 그 역격리, 이거는 내과적 무균술 적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디귿, 솔질, 먼지 털 때, 그 다음에 물건 세척할 때는 어떻게? 멀리 놓고 해라. 그 다음에 오염된 드레싱은 장갑 끼고 당연하겠죠. 교차 감염 예방에서 환자 분비물 접촉 시 매번 그때마다 장갑 교체하고, 목욕물 양치물 버려야 할 경우는 튀지 않게, 내 옷에 튀기면 오염되죠. 안 튀게 살살 버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자,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내과적 무균술을 언제 하나? 비관 삽입. 이거는 위산에 다 녹기 때문에 외과적 무균술이 필요 없죠. 비관 삽입, L튜브 할 때, 그 다음에 NM 할 때, 관장액 대변 묻어도 되니까 NM 할 때도 내과적 무균술. 그 다음에 배관 비올 때, 내가 몸에 직접 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올 때도 그냥 이 내과적 무균술 할 때는 그냥 우리 폴리글러브 있죠. 일회용 비닐로 비닐 그 일회용 장갑을 끼고 해도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적 무균술, 즉 일회용 비닐 폴리글러브 낄 때는 언제 끼냐? 비관, 에네마, 배관 비올 때, 그 다음에 관장액 주입이나 렉탈 튜브나 거의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장로 교환, 인공항문 교환할 때도 우리가 일회용 장갑 폴리글러브 끼고 하면 되고요. 귀약 넣을 때나, 그 다음에 안약 넣을 때도 우리 병원에서는 그냥 일회용 장갑 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격리, 그 다음에 역격리, 요때도 우리가 내과적 무균술을 하는데 당연히 일반 격리는 당연히 우리가 내과적 무균술 적용하지만은 역격리, 우리가 그 백혈병 환자나 화상 환자 할 때도 우리가 별도로 따로 뭐 하는 건 없고 그냥 역격리, 그래서 내과적 무균술 방법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이거는 손을 닦은 다음에 마스크를 풀어야 돼요. 손을 닦은 다음에 마스크를 푼다. 그 다음에 마스크 겉은 공기를 통해서 균이 오염된 것이므로 끝만 벗을 때 끝만 만진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 많이 쓰고 계신데 끝만 만져서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핵 환자 접촉 시에는 뭐를 쓴다? 미립자 차다형 마스크. 그래서 헤파 아니면 N95. 시험에는 N95가 잘 나오더라고요. N95. 그래서 N95 이거는 뭐 95% 차단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게 왜 결핵은 왜 N95이냐면은 그만큼 미립자가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긴 없는데, 마스크 끼고 가운 착용하셔야 돼요. 마스크 끼고 가운 착용. 자, 그 다음에 기억, 언제 또 마스크 착용하냐? 간호 마친 다음에 교환할 때 간호 마치고, 즉 이 환자 다 중간에 마스크를 교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스크 쓴 지 2시간 지났을 때,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 3일 같이 똑같은 걸 쓰기도 하는데, 원래는 병원에서는 2시간이 허용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습기가 차니까 침 묻어서 습기도 차고 비말이 아직 마스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2시간마다 교체하는 게 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입김으로 축축해져서 2시간 안 돼도 입김으로 축축해져 있으면은 교체하셔야 되고요. 결핵 환자와 접촉했을 때도, 그래서 결핵 환자마다 아니면은 환자마다 마스크를 교체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결핵 환자가 내 얼굴에 기침했을 때 당연히 마스크를 교환하셔야죠. 그 다음에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자, 내과적 무균술은 거기 밑에 보면은 일반 격리, 역격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에는 역격리가 보통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과적 무균술 적용할 때는 역격리.
그 다음에 옆에 외과적 묵은술을 가로 열고 수술실 있죠? 그래서 수술실, 외과적 묵은술은 수술실에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비병원성균, 병원성균을 제거하는 거고, 멸균적인 것은 오직 멸균적인 것만 접촉했을 때 멸균이다. 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 이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다음 중 멸균 상황인 것은, 다음 중 옳은 설명인 것은, 그렇게 해서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점, 멸균 꺾끼리 접촉했을 때는 멸균. 멸균 물건이라도 시야를 벗어나 허리 밑으로 했을 때는 네, 비멸균이에요. 오염이에요. 그 다음에 젖은 물건은 오염, 멸균적이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잘 외워두셔야죠. 그 다음에 손 씻기. 내과적 묵은술은 뭐다? 이거 우리가 지금 손 닦는 게 내과적 묵은술이에요. 손끝이 어디로? 아래로. 그 다음에 물과 비누로. 그 다음에 언제 하냐? 환자 접촉 전후, 오염된 기구 닦기 전후 시작 전에. 그 다음에 기록, 투약, 전. 여기는 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에도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업무 끝, 시작 끝에 반드시 손을 닦는다. 자, 외과적 묵은술은 어떤 비누? 항생제 비누, 소독제. 그래서 베타딘 같은 걸로 많이 씻죠. 베타딘 비누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딘으로 손을 닦고, 그 다음에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즉 내과적 묵은술은 손끝이 아래로, 외과적 묵은술은 손끝이 위로. 그래서 첫 번째 점 그거 잘 나와요. 손이 위로. 그 다음에 소독제 종류나 각 기관의 규칙에 따라 2에서 5분 정도 손 소독제를 이용해 닦거나 항균 비누로 닦는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30분 손을 소독한다고 하죠, 의사들이. 자, 그 다음에 손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팔꿈치가 항상 어디로? 아래로, 손이 위로. 왜냐면 수술해야 되니까 손이 제일 깨끗해야 되죠. 근데 손이 밑으로 가면은 팔꿈치에 있던 오염 물질이 손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손이 오염되겠죠. 그래서 손이 멸균 상태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외과적 묵은술은 항상 손이 위로. 그래서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수술실 닥터들이 손이 위로 가서 가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손이 깨끗해야 되니까, 제일 깨끗해야 되니까. 손을 닦은 후 손을 가슴 아래로 내리지 않고 소를 이용한 손 위생은 권고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손이 상처가 입어서 그 환자 이물질이 손에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장갑을 끼고 하긴 하지만은 수술하다 보면은 장갑도 좀 구멍도 나고 훼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손은 솔로 닦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은 소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손이 상처가 많이 있더라고요, 솔로 계속 닦다 보니까. 그 다음에 손 씻기를 마친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손을 꼭 씻고 수도꼭지를 만지지 않는다. 그래서 외과적 묵은술 손 씻는 데는 항상 발로. 그래서 그 밑에 있죠, 묵은술 손을 씻을 때는 다리로 조절기가 있다. 수도꼭지가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따로 설치를 해 두셔야죠. 그래서 발로 아니면 무릎으로 잠그는, 여는 그게 되어 있어요, 시설이. 그 다음에 가운 및 착용, 보관 및 착용 보면은,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시험에 잘 나오죠. 병실, 즉 격리실 안에 가운을 걸어둘 때는 가운의 어디가? 겉으로. 왜? 겉에가 오염됐기 때문에 병실 안에 오염되어 있죠. 그래서 가운 걸어두고 올 때도 겉이 바깥으로. 근데 병실 밖이 깨끗하죠, 병실 안보다. 그래서 병실 밖이 깨끗한데, 자, 가운을 벗고 나오면 어디가? 오염 부분, 즉 겉이 안으로. 그래서 겉에 있는 오염 물질이 밖으로 못 나오게 안으로 걸어둔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끈을 이용하여 겉이 손에 닿지 않도록, 즉 목끈만 만져서 풀고 묶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과적 묵은술은 가운의 안쪽이 겉으로
포장되게, 가운의 안쪽이 겉으로 포장되게. 왜냐하면 안쪽을 잡고 만져야 되기,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운의 목 부위가 허리선 아래로 내려가면 오염이다. 그래서 가운의 겉에 손이 닿지 않게 한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겉이 깨끗해야 되니까. 즉 안에를 오염 구역으로 보는 거예요. 외과적 무균술은. 내과적 무균술은 가운 겉이 오염 구역이고요. 외과적 무균술은 가운 겉이 비오염 구역이에요. 멸균 구역이에요. 자, 그래서 가운의 겉에 손이 닿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뒷끈은 다른 직원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순회 간호사가 이렇게 묶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목끈이나 허리끈 보면은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이죠. 그런 장면들이. 자, 가슴에서 허리 위 전면은 멸균. 그래서 가슴 아래 허리 위는 멸균 구역이다. 또 한번 설명해 놓죠. 자, 마스크는 코와 내과적 무균술 코와 입을 완전히 덮고 윗끈을 귀 뒤로, 아랫끈은 목 뒤로. 그래서 요즘은 우리는 그냥 고무줄로 해서 귀에 걸지만은 끈으로 된 마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끈이 2개면은 하나는 귀 뒤, 그 다음에 아랫는 하나는 목 뒤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과적 무균술은 뒷끝은 본인이, 그래서 내가 직접 묶으면 되는 거죠. 즉 외과적 무균술이 시험에 다음 중 순서는 이렇게 나오죠. 자, 맨 처음에 모자, 그 다음에 마스크, 그 다음에 손을 닦아. 모자하고 마스크하고 그리고 외과적 손 씻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 장갑을 착용하죠. 장갑을 맨 나중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외과적 무균술 순서는 모자, 마스크, 그 다음에 손 씻기, 그 다음에 가운, 그 다음에 장갑. 자, 그 다음 가운 착용 벗기. 자, 보면은 요것도 그림으로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가운 입을 때는 안쪽 면을 잡고 있도록 가운의 겉에 손이 닿지 않게. 자, 이거는 내과적인지 외과적인지 안 나와 있지만은, 자, 내과적인 상황이면은 겉이 오염됐으니까는 안을 잡고, 자, 그 다음에 외과적 무균술이 적용이 된 가운은 겉이 멸균 구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겉에를 잡으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니은 가운이 충분히 가리워지도록, 그래서 엄청 길죠. 자, 그 다음에 등에서 가능한 한 많이 여민 후 허리끈을 맨다. 그래서 등에 있는 옷, 우리가 입은 옷이 안 보이게. 벗을 때는 가운 안쪽과 목둘레가 오염되지 않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푼 다음 손을 씻는다. 자, 그래서 허리띠 푼 다음에 손을 씻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책의 그림에는 손 씻는 그림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허리띠 푼 다음에 손을 씻는다. 그 다음에 벗을 때는 손 씻을 때까지 손이 안쪽에 면이 닿지 않게. 그 다음에 걸어둘 때는 아까 했었죠. 청결구역에서는 가운의 겉이 안으로, 그 다음에 격리실에서는 겉이 밖으로 나오게 건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 보시면은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순서가. 자, 그래서 순서 있죠. 내과적, 이거는 내과적이에요. 내과적. 보호장비 착용 순서, 벗는 순서. 자, 손 씻기, 모자, 마스크, 가운, 장갑, 보안경, 아니면은 손 씻기, 모자, 마스크, 그 다음에 보안경, 가운, 장갑 순서로 하되, 나갈 때는 안경부터 벗죠. 안경, 왜냐면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장갑, 그 다음에 가운, 마스크, 모자,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손 씻기, 아니면은 장갑, 그 다음에 가운, 보안경, 그 다음에 마스크, 모자, 손 씻기. 그래서 맨 나중에 손 씻기를 하게 되죠. 자, 외과적 무균술, 수술실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수술실에서 소독 가운 입은 사람끼리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슴과 허리 아래가
비오염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독 가운 입은 사람끼리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의 손과 가운의 앞면이 불결해지지 않도록 서로 등을 향해서 걷고 그래서 등을 마주하고 지나가라. 그리고 손 씻기 할 때 미지근한 물, 그 다음에 손끝을 어떻게 한다? 팔꿈치보다 높게, 그래서 손끝을 위로. 그리고 2번 외과적 묵은술 어떤 상황이냐? 도뇨관 삽입할 때 그래서 우리 폴리 넬라톤 할 때 일회용 장갑 끼고 하지 않죠? 멸균 장갑 끼고 하죠. 수술실에서 착용하는 장갑 끼고. 그래서 도뇨관 넬라톤이나 폴리 할 때, 그 다음에 약 준비할 때, 그 다음에 멸균 물품 달 때, 자 언제? 항생제 주사, 그리고 수술, 그 다음에 침습정행, 닥터들이 침습정행 할 때, 그 다음에 천자, 그 다음에 드레싱 할 때, 배관 교환할 때, 요거는 수술실에서 하니까요. 그 다음에 수술 옷복 착용할 때, 그 다음에 수술 소독할 때, 이럴 때 외과적 묵윤술. 시험에는 이 넬라톤이나 폴리, 요게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자, 주의사항 보면은 기억 있죠? 꺼즈 위로 손이 안 올라가게, 왜냐면 내 손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당연하죠. 없거나 말하면 안 되죠. 침이 젖겠죠. 침으로 오염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 꺼즈는 소독검자로 꺼내야 되고, 꺼즈통은 사용은 바로 빨리빨리 닫아야죠. 그 다음에 젖은 거는 다시 멸균, 오염시킨 거니까, 오염된 거니까, 그래서 다시 소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읍, 소독포 안에 꺼즈를 손으로 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멸균 장갑을 끼고, 그래서 수술용 장갑 끼고 꺼즈를 만지셔야 되고요. 멸균 물품의 소독 날짜가 최근인 것은 어디로? 뒤로. 그래서 어제 소독한 걸 앞으로, 오늘 소독한 걸 그 밑으로 배치해야지 어제 소독한 걸 먼저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호 장비 다루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니은 있죠? 멸균 가운 입은 후 장갑, 그리고 그 밑에 벗는 순서, 착용 순서 있는데, 수술실에서 모자, 마스크, 보안경이 필요하면 보안경, 그 다음에 손 씻기, 가운, 장갑, 아까 했었죠? 모자, 마스크, 보안경, 손 씻기, 가운, 장갑. 근데 나갈 때는 장갑, 그 다음에 가운, 그 다음에 손 씻기, 그 다음에 보안경, 마스크, 모자, 순으로 벗는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오긴 하던데, 격리 가운은 시험에 잘 나오긴 하고요. 요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수술실에서 멸균 영역이 어디냐? 1번 계속 나오죠. 꺼지에, 멸균된 꺼지에 젖었으면은 오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오염. 그 다음에 가운, 허리, 가운의 앞면 허리 아래, 뒷면, 소독포의 바깥면은 오염. 즉 멸균 구역이 가슴 아래에서 허리 위란 얘기죠. 그 다음에 개복한 흔적, 그 다음에 유효기간 지난 거는 오염. 멸균 표시지의 색깔이 불분명한 거나 이런 거는 오염. 그 다음에 소독포가 펴졌을 때 요때는 오염.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늘어진 것도 오염. 멸균 물품, 비멸균, 오염. 멸균 물품, 요거는 멸균. 그래서 요 6번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무균술, 멸균술 했는데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외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과적 무균술은 우리가 하는 일회용 장갑, 손 씻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외과적 무균술 이거는 수술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멸균 장갑 끼는 게 외과적 무균술이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외우시면은 다른 것도 외우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검사 돕기. 자, 검사 돕기. 요거는 뭐 시험에도 뭐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알아두셔야죠.
자, 이거를 검사독기 이 부분을 많이 알수록 정확히 알수록 쌤들이 병원 근무하실 때 많이 쉬우실 거예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검사독기. 자, 여기 보면은 금식. 시험에 다음 중 금식하기 위한 검사는 그러면은 위내시경, 그 다음에 기관지경 검사, 정맥신호 촬영술, 상부 위장관 촬영술, 그 다음에 간기능 검사, 기초 신진대사율 측정 시에는 반드시 금식한다. 반드시 금식한다. 기초대사율 요거는 영양에 보시면은 나와요. 자, 근데 혈액검사의 대부분, 그 다음에 골밀도, 복수천자, 폐기능, 심전도, 엑스레이 요거는 금식이 필요 없다. 자, 여기는 없는데요. 자, 혈액검사 중에 금식하는 게 있어요. 혈당, 그 다음에 지방 검사할 때는 금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검사는 금식하고 오세요. 어떤 검사는 금식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피검사 중에 하나가 혈당. 이거는 왜냐면 내가 먹은 만큼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혈당, 그 다음에 지방도 마찬가지죠. 내가 먹은 만큼 지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혈액검사 중에 혈당, 지방 요 두 개는 반드시 금식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 자, 맨 처음에 혈액검사. 자, 채취 시기는 언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는 대부분 아침에 보통 눈 뜨자마자 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가 정확하죠. 그 다음에 채취 검사, 즉시 검사실. 채취 즉시 검사실. 왜냐면은 상온에서는 이게 부패하게 되죠. 변질되게 돼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즉시 검사실로. 그 다음에 운반이 지연될 경우는 어떻게? 냉장 보관. 큰 병원에는 임상검사실이 있어서 바로바로 임상검사실에 내리면 되는데, 크지 않는 병원에는 이거를 가져가는 그 직원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11시 온다. 그러면은 아침에 피는 5시에 뺐어. 소변도 5시에 검사했어. 그러면은 몇 시간 동안 상온에 두면은 변질되기 때문에 요때는 냉장 보관. 그 다음에 소변 검사. 자, 소변 검사 왜 하냐? 당뇨, 신장 이런 게 안 좋나 보는 건데, 우리 입사할 때, 병원에 입사할 때, 아니면은 기업체 입사할 때, 아니면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아니면 직장검진 받을 때 소변검사가 항상 들어가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 당뇨병이 있나, 신장이 이상이 있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비뇨기계통 질환, 즉 소변에서 나와야 하는 게 안 나오나, 안 나와야 하는 게 나오나, 그런 걸 체크하게 되는 거죠. 자, 시험에는 2번이 시험에 잘 나오죠. 일반 소변 검사, 즉 중간요. 받는 방법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일반 소변 검사 아니면 중간요. 자, 처음 소변, 즉 50cc 정도는 버리고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소변컵에 30에서 50. 보통 소변컵 우리가 종이컵으로 주죠. 그 종이컵이 200 좀 안 되는데 200이라고 치면은 조금만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 건 버리기 때문에 중간요. 자, 왜 중간요 받냐면은 처음 나오는 소변은 요도에 있는 물질이 소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거는 소변 검사잖아요. 그래서 오줌에 있는 소변의 성분만 보는 거기 때문에 요 소변을 넣으면서 요도를 거치고 나오는데 요도에 묻은 분비물이 소변에 검사 나오면은 검사가 부정확하죠. 그래서 순수한 소변만 받으려면은 처음 거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리 중인 여자는 검사 중에 생리 표시한다. 왜? 생리하면은 원래는 적혈구, 단백질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 생리할 때는 신체가 조금
균형이 좀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는 뭐 포도당, 단백질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생리종엔 그래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소변 검사였는데 적혈구, 단백질 나왔으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생리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생리 안 하는데 이러면은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게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되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생리 중임을 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변 배양 검사.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소변 검사물 받기가 2개예요. 2번은 중간료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그거고 3번 소변 배양 검사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소변 배양은 균을 키우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받아야 되냐? 멸균 쪽으로 받아야 된다. 멸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라? 넬라톤으로 받아라. 그래서 멸균료 받을 때는 환자가 배뇨를 시작한 후 3에서 5cm 정도를, 요거는 양이 좀 작죠? 3에서 5cm 정도를 넬라톤으로 채취해라. 넬라톤으로 채취해라. 자, 요거는 뭐 냉장 보관해라 이런 말이 없죠. 왜냐면은 받은 즉시 검체 내려야 돼요. 왜냐면 균을 배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냉장고 넣으면 균 배양에 좀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 배양 검사 우리가 컬처라고 하는데 컬처 이거 받을 때는 검사실에 물어보고 언제 내릴까요? 언제 검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가 병원에서 내리게 되고요. 그런데 큰 병원이 아니다. 임상병리실이 없다. 그래서 외부 직원이 받으러 온다. 이러면은 언제 오실 거예요? 설명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넬라톤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시간 소변도 있어요. 24시간. 자, 이거는 왜 하냐? 24시간 소변량이 얼마큼이고 뭐가 나오고 뭐가 안 나오고 요런 거를 검사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루에 한 번 검사, 즉 배양 검사나 중간료 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소변에서 뭐가 나오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좀 정밀 검사, 신장 정밀 검사 원할 때는 입원을 해서 24시간 소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병원마다 다른데 통을 주기도 하고요. 비닐 같은 거를 주기도 해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받는 방법도 똑같고요. 자, 1. 검사가 시작되면 소변을 보게 하고 첫 소변은 버린다. 즉 환자가 쉬가 마립돼요. 그러면 시계를 봐야 돼. 2시 30분이네. 자, 그러면은 환자한테 소변을 보게 해요. 자, 소변을 보면은 2시 35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스타트가 2시 35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24시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2시 35분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줌 나릴 때마다 여기다가 모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건 무슨 말이냐? 2시 30분에 오줌을 누죠? 자, 그러면은 방광이 비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2시 35분. 방광이 비어 있는 2시 35분부터 24시간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후로 보는 소변은 마지막까지 병에 모아둔다. 그리고 화장실에, 이거 소변 받는 통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두겠죠. 자, 버리면 안 되니까 24시간요 받는 거니까 버리시면 안 된다.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그래서 방광을 비운 정확한 시간을 시간으로 한다. 그러면은 오늘 2시 35분에 했죠? 자, 24시간이면 내일 2시 35분에 오줌을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 그래서 마지막 오줌 시간이 첫 번째 오줌 누는 시간, 그거랑 일치하게 해서 24시간이 꽉 차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24시간요, 큰 병원에서는 많이 하는 검사예요.
자, 여긴 없는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 수집 중. 24시간 소변 수집 중. 흘렸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은 답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답이에요. 아니면 모르고 실수로 오줌을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오줌 모을 때는 안 버리게, 안 흘리게 신경 써서 모으셔야 된다. 여기 통에 항생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오줌이 상온에 있어도 변질되지 않게 통 안에 항생제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4. 대변 검사. 대변 검사를 왜 하냐? 기생충 있나? 아니면은 균이 뭐가 있나? 배양 검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잠재성 출혈 검사. 이거는 왜 하냐? 대변이 까매. 그러면은 왜 이러지? 음식이 뭘 먹길래? 아니면 철분제를 드시나? 아니면 피인가? 이런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성 출혈, 즉 혈변, 검은색 변, 흑색 변 이런 걸 본 상황이겠죠. 자, 철분제 드시면은 변이 까매요. 자, 그러면은 환자한테 물어보셔야죠. 철분제 드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철분제 안 드신다 이러면은 검사를 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아메바 기생충이죠. 자, 아메바 검사, 즉 기생충 검사하려고 한다. 이러면 어떻게? 즉시 검사실. 시험에는 아메바 검사, 즉 기생충 검사는 즉시 검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즉시 검사실로 보내셔야 돼요. 자, 주의사항 잠재성 출혈 검사인 경우는 3일 전부터 붉은색 야채, 철분제, 육류는 피해. 왜냐면은 대변이 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변, 물, 혈액 등이 섞이지 않게. 소변, 물, 혈액 등이 안 섞이게. 그리고 검사실로 검체 운반이 지연될 경우는 어떻게 한다? 냉장 보관. 소변도 냉장 보관 지연될 경우, 대변도 지연될 경우 냉장 보관. 원칙은 즉시 검사실, 지연될 경우 냉장 보관. 예를 들어서 검사실 없는 분들은 외부에서 직원이 온다 그랬죠? 그런데 11시 오는데 대변이 안 마를 수도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변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변 검사는 금식할 필요가 없죠.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얼마 정도 대변 검사를 나가냐면은 우리가 그 강낭콩 있죠. 살짝 보라색인 강낭콩 크기 정도면은 검사를 나갈 수 있어요. 무게로는 2, 3g 2, 3g 책마다 좀 다른데요. 2에서 5g 2, 3g 아니면 2에서 5g 정도 검체를 한다. 자, 가래 객단 검사는 언제 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른 아침 첫 기침, 첫 가래죠. 이른 아침,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왜라고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밤새 농축된 병원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객단 검사뿐만 아니라 소변도 이른 아침에 왜 봤냐? 밤새 농축된 병원체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같이 외우시면 돼요. 객단 검사나 소변 검사 다 이른 아침에 받는다. 왜냐? 밤새 농축된 병원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요것도 우리 요점 정의는 없는데 이것도 즉시 검사실. 대변, 소변, 혈액 검사, 객담 다 즉시 검사실. 그런데 지연시 냉장 보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객담 배양 검사, 균 배양. 우리 혈액도 배양할 수도 있고요. 소변도 배양할 수도 있고, 대변도 배양할 수도 있고, 객담도 배양할 수도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균을 키우는 거죠.
자, 객담 배양 검사 시에는 멸균. 이거는 혈액, 소변, 대변, 객담 다 멸균 용기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멸균 통에 네, 받는다. 자, 어떻게 받느냐? 네, 객담 받는 올바른 방법이 있죠? 자, 입을 충분히 헹군 후에 채취한다. 자, 아니면 못 뱉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네, 석션 튜브 있죠? 석션 튜브로 네, 가래 검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무의식 분은 가래를 못 뱉으니까 그때는 석션 튜브로 해서 네, 가래를 빼서 검사가 나가야 돼요. 요양병원에서 많이 하는 검사예요. 자, 그 다음에 특수검사 엑스레이. 자,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는 뭐를 빼야 돼? 금속 물질. 그래서 목걸이, 시계, 그 다음에 우리 브레이저도 벗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숨을 들이마신 후 참죠. 1, 2초 동안. 그래서 확장한 상황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거다. 그래서 확장하는 이유는 많죠. 뭐 크게 네, 흉곽을 크게 해서 잘 보이게 하는 이유도 있고 어떤 닥터들은 결핵균도 보는 이유다. 흉곽 들여 마시게 숨 들이게 마셔서 숨을 참게 하는 이유가 흉곽을 넓히는 건데 그래서 결핵균도 결핵이 있나 없나 그것도 보기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확장된 흉곽이 확장된 상황이. 자, 이거는 흉부 엑스레이는 네, 금식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정맥 신호 촬영술. 이게 영어로 IVP죠. 네, 큰 병원 응급실 옆에 있어요. IVP.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금식. 네, 금식. 자, 이거는 왜 금식하냐면은 그 첫 번째 줄 있죠? 조영제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셔야 되는데 조영제는 이게 알레르기 물질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응급으로 수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깔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IVP.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금식. 그 다음에 바륨. 네, 바륨. 자, 이거는 관장인데 바륨은요 그 옆에 써있죠. 조영제 종류예요. 조영제. 우리가 그 약 중에 바륨이 있어요. 먹는 약. 똑같은 말로 디아제팜이라고 하죠. 근데 병원에서는 먹는 약보다는 주사로 일단 많이 쓰게 돼요. 디아제팜, 바륨 똑같은 말인데 환자가 좀 격렬하게 소리 지르고 막 때리고 핥힌다 이러면은 우리가 보통 근육주사 둔부에다가 놓죠. 그때 많이 쓰는 게 바륨 디아제팜이에요. 물론 알약도 있긴 하지만은 평상시는 알약으로는 잘 안 쓰고 진정시킬 때 둔부에다가 주사 놓을 때 그때 바륨을 많이 쓰는데 스펠링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륨은 조영제 얘기예요. 자, 조영제 쓰기 때문에 이것도 금식을 해야 된다. 이거는 관장을 해야 돼. 관장을 해서 직장 내에 청결히 하고 그다음에 관장 후 수분 섭취를 적극 권장해서 바륨으로 변비를 예방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조영제를 항문으로 넣는 거예요. 즉 대장에 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관장을 시킨 다음에 이 바륨 관장액을 주입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 조영제는 주사든 먹든 그다음에 직장을 넣든 조영제는 변비가 생겨요. 그 다음에 변이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알레르기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몸 밖으로 빼내야 돼요. 그래서 조영제 주사 맞든 먹든 항문으로 주입되든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3리터 드시라고 해요. 그리고 설명해야겠죠.
대변이 하얗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서 배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가끔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은 병원에서 많이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죠. 조영제는 변비 일으키고 변이 하얗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드셔서 빨리 조영제를 배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부 위장관 촬영법. 이건 영어로 UGI, UGI라고 하고요. 시리즈. 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식도, 위, 시리장, 이렇게 찍기 때문에,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연결돼서 찍는 거기 때문에 UGI 시리즈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위로, 우리가 경구로 먹는 조영제예요. 경구로 조영제를 먹어요. 자, 위간 조영제.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금식해야겠죠. 금식. 조영제는 다 금식이에요. 그래서 발음을 환자가 삼키게 해서 식도, 위, 장, 여기 폐쇄됐나 염증 있나 이런 걸 보는 건데 이것도 변비 검사한 다음에 변비 예방을 해서 심하면 하재, 빨리 변으로 빼는 거죠. 심하면 하재. 그리고 수분 섭취를 많이 권장하도록 한다. 자, 이 UGI 할 때는요, 흡연 하면 안 되고요. 껌 씹으시면 안 돼요. 검사 전에. 왜 그러냐면은 위에 공기가 차면은 안 된다. 다 조영제로 봐야 되는데 공기가 차면은 잘 못 보겠죠. 그래서 위장관 UGI 할 때는 껌, 흡연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요게 가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위내시경을 하기로 했다. 아니면은 UGI 하기로 했다. 그런데 금식을 안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답은 검사를 연기한다가 답이에요. 검사를 연기한다. 금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아직 검사 자세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연기한다. 그 다음에 위내시경. 우리가 엔도라고 하죠. 엔도, ENDO. 엔도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금식 당연히 동의해야죠. 왜냐면은 내 몸에 일단 들어오는 거라 동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 나가는 거죠. 자, 검사 나갈 때 우리 조직 일부를 채취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식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이게 왜 앞쪽인지 오타하지 않을까요? 좌측인데, 자, 좌측으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를 한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의치 빼고 해야 돼요. 의치 제거 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시험에 또 뭐가 자주 나오는 게 내시경 검사하기로 했는데 집에 간다고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답은 사이드레이, 침상난간이죠? 침상난간 올린 후 보고가 답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있죠? 내시경, 위내시경. 말을 하면 안 된다. 말을 좀 할 수도 없죠. 입을 막고 있어서. 그럼 숨은 어디로 쉰다? 코로. 코로 숨 쉬어야 된다. 일단 초음파, 소노라고 하죠. 소노, SONO. 자, 요거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단 복부 초음파는 금식하셔야 된다. 복부 초음파는 금식. 자, 심전도. 우리가 이 심전도 그 병원에서 팔 2개, 다리 2개, 그 다음에 왼쪽 가슴 밑으로 해서 6개 전극을 달죠. 그게 심전도다. 우리가 EKG라고도 하죠. 자, 이거는 입원할 때 기본 검사기도 하죠. 자, 이거는 왜 검사하냐? 흉통,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자, 병원에서 환자가 입원할 때 검사하고 왔지만 어느 날 심장이 아파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가슴이 자꾸 뛰어요, 이렇게
환자가 얘기하면은 우리는 닥터한테 보고하면은 닥터가 그럼 EKG 한번 찍어봐 주세요. 아플 때 찍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환자한테 지금도 아프시나요? 지금도 숨쉬기 힘드시나요? 이러면 괜찮대 지금은. 그러면 환자한테 그러면 아플 때 숨쉬기 힘들 때 두근두근 할 때 그때 얘기해 주세요. 그때 심전도 한번 찍게요. 이렇게 해서 환자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심장 전기를, 심장이 뛰는 그래프를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 있죠. 정기적인 검사 시에도 검사하지만은 가끔 응급으로 검사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거는 주의할 게 뭐다? 말하거나 움직이는 경우 불정확하니까 말하시면 안 돼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자, 이거는 금식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금식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동의서 필요한가요? 아니죠. 동의서 필요가 없어요. 심전도 검사는. 그 다음에 기관지 내시경 검사. 이거는 후두로 그래서 위내시경이든 기관지 내시경이든 우리 국소마취제를 뿌리기도 하고, 우리 리도카인 있죠? 리도카인을 스프레이로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리도카인 액을 가글액병에 만큼 이렇게 20cc 포장되어 있죠? 그거 액을 입에 머물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마취를 시켜야 돼요. 왜냐면은 넘어간 입 뒤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국소 마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금식 요거는 보통 4시간이죠. 소화기관 보는 건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 우리가 콜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이거는 3일 전부터 아까 했었죠. 잠혈 검사 주의사항 있었죠? 요거 똑같아요. 검사 3일 전부터 씻는 갈, 소화되지 않는 잡곡, 섬유질, 채소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검사 전날 자정부터 금식. 자, 금식 필요해요. 그리고 검사 일정에 맞춰서 관장약, 하제를 복용해서 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 그래야지 대장 내시경이 지나가면서 대장벽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없는데요. 동의어 꼭 필요해요. 동의서죠. 동의서. 그래서 위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다 동의서가 필요하다. 왜? 검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장에 용종이 많이 있죠. 용종 뭐 어느 부분에 다 있긴 하지만은 대장에 많아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할 때는 용종을 특히 잘 설명을 해야 되고요. 자, 대상자가 나 용종 띄지 마세요. 조직검사 나가지 마세요. 이러면은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동의서 받을 때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RI는 검사실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모든 금속 빼야 돼요. 머리, 핀, 장신구, 시계, 동전, 틀니도 빼셔야 돼요. 보청기, 신용카드 다 빼셔야 된다. 여긴 없는데 우리 그 심장 박동기 있어요. 피스메이커라고. 그것도 달고 계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죠? 임신한 환자는 초기 3개월 이내는 MRI 찍으시면 안 되고, 검사 전에 동의서가 꼭 필요하다. 동의서 필요. 그 다음에 위세척. 이거는 의식 상태가 나쁘거나 혼수인 경우, 구개반사가 없는 경우. 자, 그래서 요때는 나쁜 물질 빼내야 되니까 위세척을 하는데, 자, 일부러 위세척을 하기 싫다 몸부림치면 그때 L튜브를 꼽아서라도 우리가 위세척을 시행하게 되는데, 응급실 근무하다 보면은 위세척 하러 많이 오셔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네모칸 위 엑스레이 촬영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한 환자가 검사 전에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연기. 그 다음에 기관지경 검사 직후에는 호흡곤란, 뭐를 봐야 돼? 시험에 잘 나와요.
폐가 안 좋아서 기관지경 검사하려고 한다. 어떤 걸 설명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은 환자한테 기관지형 검사 직후에는 호흡곤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우선적으로 기관지경 검사한 환자한테는 호흡곤란이 있는지 빨리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천자. 자, 흉광천자. 자, 천자는 내 몸의 바늘 아니면은 시험관이라기보다 그 튜브가 있어요. 유리관 같은 거, 그런 거를 넣어서 검체를 채취할 때 쓰기도 하는데, 흉광천자. 자, 이거는 흉광, 말 그대로 흉부에 구멍을 뚫어서 튜브를 삽입하는 건데, 자, 액체를 뽑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흉광에 조그만 공간, 즉 흉막강이 있는데, 자, 거기에 액체가 보통 10에서 20cc 액체가 있는데, 자, 이게 고름이 생겼다. 그러면 농흉, 피가 있다. 혈흉, 공기가 있다. 그러면 기흉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줄, 액체를 뽑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농흉이나 혈흉이 있으면 검사하려고 액체를 뽑기도 하지만은 공기, 기흉 공기를 빼기 위해서 천자를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호흡곤란이나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그래서 흉광에 액체가 많이 찼다. 그러면은 액체를 빼주면은 폐가 좀 더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호흡곤란이 좀 완화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약물 넣으려고 흉광 천자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복수천자. 자, 복부에 물이 찼어요. 복수천자. 자, 이거는 시행 전에 뭐를 해야 된다? 배설. 시행 전에 소변을 봐야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복부에 바늘을 꼽는 거잖아요. 근데 방광에 오줌이 있으면은 바늘을 꽂을 공간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복수천자 할 때는 항상 소변을 보고 누우셔야 되고요. 비스듬하게, 완전히 눕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누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돈요, 밖으로 복부에 관을 꼽아서 오줌을 복수를 빼야 돼요. 그래서 자위나 반자위. 그래서 이것도 응급실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보면은 복수천자 시 복수를 갑자기 다량 제거할 때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 자, 이거는 병원에서 그래서 보통 2리터 밖에 제거를 안 하더라고요. 더 빼면은 갑자기 저혈압이 와요. 그래서 위험해지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보통 2리터 정도밖에 안 빼고요. 빨리 이게 2리터가 빠져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추천자, 허리에다가 하는 거죠. 수술할 때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척수액 뽑을 때도 많이 하고요. 자, 이거는 방법, 요추천자 몇 번, 요추 몇 번, 3에서 4 요추, 아니면은 여기는 없는데 4에서 5 요추에서 뽑기도 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있죠? 가능한 한 턱을 무릎에 붙여라. 그래서 등을 굴곡시켜라. 즉 세우등을 해라. 세우등. 자, 이거는 누워서 축의로 해서 구부려도 되고요. 아니면 앉은 채, 앉은 채 구부려도 돼요. 그래서 축의로 눕거나 앉아서 요추천자 할 수 있고요. 자, 주의사항 보면은 요추천자 후 내 척수압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두통을 호소한다. 이거는 요추천자뿐만 아니라 척추마취, 요추천자하고 척마취액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척추마취예요. 그래서 요추천자 후 내용밖에 안 나와 있지만은 척추마취 후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시험에 요추천자 후 두통이 있다고 한다.
척추 마취 후 두통이 있다고 한다. 자,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러냐? 내 척수압이 갑자기 떨어지게 돼서 두통이 생긴다. 이거가 뭐라고 한다? 척추성 두통이에요. 척추성 두통. 이거는 172페이지도 있죠? 172페이지. 자, 그래서 이 두통이 생기면은 진통제로 또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아픈 두통이죠. 심하게 아픈 두통. 자, 그래서 이런 게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듯하게 누워야 된다. 앙하이. 네, 앙하이를 누워서 움직이면 안 된다. 보통 몇 시간이나? 병원에서는 8시간에서 24시간 누워있게 하는 거예요. 앙하이. 그래서 시험에 요추천자한 사람 아니면은 척추 마취한 사람 두통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앙하이를 해준다. 8에서 24시간 앙하이를 해준다. 아니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답이 2개요. 척추성 두통 예방. 그 다음에 내 척수의 노출 방지. 이게 답이 그렇게 2개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척추 마취하면은 두통이 많이 생기고요. 아니면은 요추천자에서 내 척수에 빼면은 누출 방지가 많이 되죠. 그래서 요추천자 한 다음에는 꼭 앙하이로 누워 계셔야 된다. 근데 보통 우리가 8시간에서 24시간 솔직히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못 누워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닥터한테 보고를 하셔야 돼요. 도저히 못 누워 있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닥터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통나무 굴리기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우리는 환자한테 가서 통나무 굴리기가 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환자분 허리를 비틀어서 측위를 하지 마시고 똑바로 그래서 곧바로 측위를 하셔야 돼요. 허리를 비틀어서 측위로 누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그것도 잠깐만 측위로 누우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앙하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은 내 척수의 검사는 무균적으로 그래서 수술실에서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그 레지던트실 거기서 시술실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시술실에서도 시행하기도 하고요. 자, 채취 즉시 검은 사실로 보내고 지연될 경우는 어떻게 한다? 실온 냉장 보관이 아니에요. 실온 보관. 실온 보관. 뇌척수액은 실온 보관. 자, 시험에 양리의 시험에 그게 나오죠. 실온 보관하는 것은 그러면은 답은 좌약 아니면 이 뇌척수액 검사 2개예요.